경기 불황으로 보험이나 예적금 등 금융상품을 해지하는 사례가 늘면서 이 잠자는 돈의 주인 찾기가 주목을 받았습니다. 보험을 해지하면 손해를 보는 구조니까 그전에 장롱 자산을 잘 챙겨서 자산 관리를 해보자는 거죠. 금융당국 주도로 생명손해보험협회와 또 신용정보원에서 이 숨은 보험금 조회 사이트가 개설이 됐는데 관심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여기에 토스 등 금융 플랫폼 앱을 운영하는 이 핀테크 업체들까지 뛰어들면서 보험금 조회 서비스 대중화에 한몫을 했는데요. 그런데 최근 보험권과 신용정보원이 핀테크 업체들의 보험금 찾기에 문제가 있다며 제동을 걸면서 양측 갈등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정보 열람권을 돕겠다는 이 서비스에 무슨 문제라도 생긴 건지 그 배경에 대해서 오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그럼 앞에서 이야기 나왔었던 보험금 조회 서비스에 대한 이야기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금 조회 사이트 같은 경우에 사실 저도 한번 이용을 해본 적이 있는데 네. 이것 때문에 실제로 좀 보험금, 나도 몰랐었던 보험금을 찾거나 아니면 탄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우선 보험은 은행 예적금과 다르게 구조가 굉장히 복잡하고 생소해서 잘 찾지 못하고 잊어버리는 소비자들이 많습니다. 예. 이 숨은 보험금이라는 것은 이 계약에 따라 보험금 지급액이 확정이 됐지만 이 청구 지급되지 않은 것을 말하는데요. 중도 보험금이나 만기 보험금, 휴먼 보험금 등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금융당국은 손쉽게 이 잠자는 보험금을 찾아줄 수 있게 지난해 12월 생명보험협회와 이 손해보험협회 등을 통해서 이 통합 조회 시스템을 개설을 했습니다. 이 개설 이후 반년 만에 이 사이트 이름인 내 보험 찾아줌을 통해서 2조 원이 넘는 숨은 보험금이 주인을 찾았습니다. 이 건당 115만 원 규모인데 조회 결과 처리 건수 기준으로 보면 474만 명이 시스템을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이 숨은 보험금 규모가 약 8조 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 30%가량이 정리가 돼서 이 단기간 효과가 나쁘지 않았다고는 볼 수 있지만 여전히 5조 원가량이 주인을 찾지 못한 셈입니다. 예. 근데 이런 서비스도 모바일 앱을 통해서 하면 조금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은데 좀 어떻습니까? 네, 아까 보셨듯이 이 금융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도 좋지만요. 예. 이 모바일 앱만큼 편리하지는 않을 겁니다. 네. 이 현재 잘 알려진 토스나 이 굿리치 등 다양한 핀테크 업체들이 이 숨은 보험금을 찾고 또 설계까지 이 자산 관리까지 제공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이 보험협회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단순한 결과값을 보여준다면 이 금융앱은 자산 관리까지 도와준다는 점에서 이 확장성이 있습니다. 이 소비자 반응도 좋아서 이미 핀테크 업체들의 금융앱은 인지도면이나 이용 비중만 봐도 이 정통 금융권을 뛰어넘고 있습니다. 예. 최근 토스는 가입자가 1,000만 명을 넘어섰고 여러 설문조사 결과를 봐도 이 젊은 층 사이에서는 은행들이 개발한 앱보다 이 핀테크 업체가 개발한 앱들의 호응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정보들이나 내 상품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보여주니까 당연히 좀 편리하게 느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금융 플랫폼 앱에 대해서 생명과 손해보험협회가 좀 제동을 걸었다라는 소식도 들려오거든요. 이거는 구체적으로 지금 상황이 어떤 겁니까? 네, 일단 보험사들은 이 핀테크 업체들이 정보를 수집하는 방식, 즉 스크래핑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요지는 소비자들의 개인정보가 취약하고 또 마케팅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스크래핑 방식을 간단히 설명하면 이 인터넷 사이트에 보이는 정보를 그대로 긁어오는 형태입니다. 이 토스나 굿리치 등 금융 플랫폼 앱들은 고객의 정보 제공 동의를 전제로 이 대리 접속을 해서 보험협회나 신용정보원 사이트에 축적된 정보를 스크래핑 해오고 있었습니다. 이 보험협회 요구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 정보를 그대로 가져가서 재가공하지 말고 링크를 걸어서 이 협회 사이트로 유도하게끔 하라 이런 겁니다. 이 보험권 입장에서는 공적으로 만든 사이트에 이 민간 업체가 마음대로 정보를 가지고 이 수익을 챙기는 게 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이 반면 업계는 서비스를 못하게 되는 꼴이다 이러면서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네, 금융소비자들에게 원활하게 제공되던 서비스가 그 업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중지 통보를 받은 상황이고요. 고객 정보 제공의 일방적 중단은 사실 고객 편익 감소뿐만 아니라 이 핀테크 활성화 정책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 이게 각자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각자가 내는 목소리도 다를 수밖에 없고 하다 보니 좀 상충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각자의 또 이해관계가 있는 거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돈이 주고 받는 상황이다 보니 네. 갑자기 궁금해지는 게 앱을 통하든 금융 서비스를 통해서 조회를 하든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비용은 누가 주로 부담을 합니까? 일단 이 금융 정보를 제공하는 금융협회 쪽에서 부담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핀테크 업계는 이 민감한 비용 문제가 이번 조치 갈등의 핵심 요인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보험협회나 신용정보원에서는 공인인증서나 이 문자 인증을 통해서 숨은 보험금을 찾아주는데요. 이 문자 인증은 정보 조회를 할 때마다 이 건당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비용은 핀테크 업체가 아니라 이 보험협회와 신용정보원이 전액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이 금융의 가입자가 늘고 있고요. 또 보험조회 이용자가 늘수록 이 핀테크 업체들은 성장을 하겠지만 이 보험사들은 비용이 과도하게 늘어나는 이런 부담이 있는 겁니다. 이 소비자 권리 보호 측면에서 금융사들이 십시일반으로 이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건데 이 핀테크 업체들이 이 탐탁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겠죠. 건당 비용을 얘기해 줬는데 그러면 그 건당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보험협회 말고도 예. 신용정보원에서 운영하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그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요, 업계에 따르면 문자 인증 건당 33원 이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내보험 다보여의 경우 월 70만에서 80만의 본인 인증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이 되는데요. 이 한 달 비용으로 추산하면 3천만 원, 이 연간으로 계산하면 3에서 4억 원의 비용이 드는 겁니다. 이 최근 금융앱 이용자가 더 늘기 시작하면서 이 인증 비용도 덩달아 치솟는 상황이라 이 민감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때문에 신용정보원에서도 오는 이제 다음 달부터 이 회원제로 전환하기로 하면서 이 진입 장벽을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무제한 개방으로 이 조회 때마다 인증 접속하던 방식에서 1년에 딱 한 번 이 회원 가입하는 형태로 바꾸기로 한 건데요. 예. 당연히 조회 때마다 발생하는 이 건당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한 번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 비용은 최대한 절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핀테크 업체들은 그러면 이 상황에서 어떤 점을 가장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까? 핵심은 고객 이탈입니다. 예. 일단 회원 가입제로 변경하면요. 신규 고객들은 무조건 새로 전부 다 네. 가입을 다시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기존 금융앱 가입자들이 이 보험 조회를 위해서 가입해야 하는 절차상 번거로움이 생기고요. 또 두 번째로 정보 수집을 위한 시스템 정비하는데 이 시간이 수개월 걸린다고 하는데 예. 이 서비스 공백이 우려되고 있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용정보원에서 이메일 검증 체계까지 도입을 하면서 사실상 스크래핑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우려하는 업체들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스 등 대형 업체들은 이 비용이 문제라면 우리가 이 트래픽이 발생하는 것만큼 부담을 할 테니 기존대로 문자 인증대로 가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예. 반면 신용정보원이나 보험협회는 이미 정해진 방침이고 그대로 추진하겠다면서 선을 긋고 있습니다. 자, 이쯤 되면 금융당국에서 교통정리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당국의 입장은 좀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험협회나 신용정보원의 동시다발적 움직임은 곧 금융당국의 이 의중이 반영됐다, 대변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예. 당국에서는 양측이 풀어야 할 문제라면서 한 발짝 물러서 있긴 하는데요. 다만 금융 플랫폼 앱 사업자들이 이 제도권에 들어와 있지 않은 상황에서 규모가 너무 커지고 영향력이 확대되는 부분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권 밖에 있다는 말은 토스나 군리치 같은 사업자들 경로를 통해서 이 정보가 유출되더라도 어느 곳에서 이제 책임을 져야 하는지 책임 소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결국 당국은 지금 핀테크 업체들의 사업 방식이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이고요. 다만 대안은 마련해 뒀습니다. 당국은 금융데이터 제공 시장을 마이데이터 산업이라고 명명하고 이 사업자가 금융사 고객 정보를 이 합법적으로 받을 근거 마련을 위한 법 개정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물론 법 개정이 완료되면 사업자들은 정기적으로 당국의 관리 감독을 받게 되고요. 법을 위반하게 되면 제재도 물론 받게 될 전망입니다. 예. 지금까지 김희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